11장 역사에 남을 대대적인 캠페인. 링컨 대학의 도널드 마쉬 총장은 맥스웰 목사와 함께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마쉬 총장이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무겁기는 하지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발견한 셈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맥스웰 목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총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서약한 이후로 늘 제 자신에게 물어왔지요. 예수님이라도 이제껏 내가 해온 것처럼 총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행하고 학생들에게 윤리학과 철학을 열심히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이라면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는 짐작하시겠지요. 예,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의 십자가도 되지요. 저도 뭔가 다른 작업에 착수하고 싶었습니다. 마시 총장은 깜짝 놀라듯 하더니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소 서글프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맥스웰 목사님, 목사님과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껏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해 온 셈입니다. 우리는 제법 권위의식과 자존심을 지닌 채 문학과 학문이라는 편협된 세계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귀찮은 의무 따위는 회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한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 마땅히 떠맡아야 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도시의 행정이나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소위 위스키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있으며 행정사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철저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타락하고 무절제한 무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껏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그러하듯 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행정을 담당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처리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관심조차 갖지 않은 채 학문이라는 내 작은 세계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마저 회피하려고 노력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군요. 제가 떠맡으려는 의무는 별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 다가오는 선거에 개인적으로 뛰어들어 훌륭한 인격과 양심을 지닌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선출하는 일에 내가 지닌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행사하고 오늘날 레이먼드시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시민기만 행위, 뇌물의 수수, 정치적 기만과 속임수, 술집을 지지하는 행위 등등 뒤엉킨 아기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뛰어들어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입니다. 조만간 용감히 내 입에 포문을 열어 이러한 부정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반 문제를 지혜롭고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지 못할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부정과 악행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이라면 하시리라 여겨지는 생각에 의해 더욱더 설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가 져야 할 고난이 비롯되는 셈이지요. 저 혼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을 잃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복잡한 선거나 행정 문제에 뛰어들기보다는 대학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강의하면서 조용히 학자다운 연구와 사색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마쉬, 나를 따르라. 레이먼드의 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내 신앙과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마땅히 의무를 다하라. 비록 너의 학문적이고 귀족적인 성품에 다소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 타락하고 지저분한 도시의 마곡간을 청소하는 일을 도와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분명히 들었을 때 도저히 회피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곧 나의 십자가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서글픈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어찌 세련되고 고상한 생각과 언변으로 자기 자신을 그럴싸하게 미화시키면서 설교할 때만 열렬히 양심과 진리를 떠들어대고 정작 해야 할 시민의 의무는 겁쟁이처럼 회피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도시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익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훌륭한 입 후보자를 지명하고 적극 후원하는 일에 가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목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특수 계층인 양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정당한 권리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지요. 이러한 위치에서 저도 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의 의무는 명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목회 생활과 여러 가지 사소한 시련들 혹은 어렵게 견디어온 자기 희생들 따위는 이제 학자적이고 지성적이며 스스로 자제하는 생활 방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도시 생활을 위해 거칠고 인정이 없고 공개적인 투쟁에 뛰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차라리 나로서는 가난과 타락의 구역인 렉탱글에 내려가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위스키 세력에 휩쓸리는 이 도시의 시정을 개혁한답시고 온갖 권위와 돈과 음모에 대항하여 악정고투하는 것보다 훨씬 어울리는 생각이겠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희생도 적겠지만 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책임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라면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본분을 다하실 거라는 대답이 아니고는 내게 아무런 평안이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총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처럼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목사, 교수, 예술가, 문필가, 학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정치적인 문제를 기피하려는 겁쟁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신성한 의무를 유기해온 셈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도리밖에 없군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걸어가다가 마시 총장이 입을 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둘이서만 외로운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약을 한 교인들과 힘을 합하면 수적으로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술과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레이먼드의 크리스천 연합을 조직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단순한 항의뿐 아니라 커다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실력단체로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위스키 세력들도 함부로 불법 행위나 부정부패를 자행하지 못하고 다소 주춤하여 겁을 먹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기본 원칙을 내세워 좀 더 조직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라도 이런 일에는 훌륭한 지혜를 발휘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계획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는 게 어떨까요? 이왕 십자가를 질 바에야 사나이답게 용기를 발휘하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한 후 다음날 맥스웰 목사의 서재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대로 수립했다. 마침내 예비 선거일이 금요일로 다가왔다. 정치계를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명된 후보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크로포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예비 선거는 시민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열렸다. 레이먼드의 시민들은 그날 공개 모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모임은 레이먼드에서 열렸던 정치 모임들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을 띄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비교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해야 할 공직자들은 시장, 시의원, 경찰국장, 시행정관, 그리고 시재무관 등이었다. 데일리 뉴스의 토요일 석간에서는 이 예비 선거를 전격적으로 다루었고 사설에서 에드워드 노먼 사장은 레이먼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로 존경받을 만한 태도라고 직설적이고 확신에 찬 논지를 펼쳤다.
이 사설의 일부는 레이먼드 역사상 중요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어제 저녁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예비선거는 레이먼드 시의 역사상 전에 없었던 집회라고 말해도 과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의 행정사무들은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제멋대로 처리하고 정작 시민들은 하나의 도구나 변변찮은 구경꾼들로 취급해온 시 정치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집회였다. 어젯밤 이처럼 압도적인 충격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시의 행정사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해 본 적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입장에서 예비 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진행을 관장하면서 장차 다가올 선거에 내보낼 가장 적절한 입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태도는 공의롭고 자주적인 시민 정신을 확립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되었다. 링컨 대학의 마시 총장은 이제껏 정치적인 집회에 한 번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던 인물이었으나 레이먼드 시가 생긴 이래 가장 감명 깊은 연설을 하였다. 마시 총장이 일어서서 연설을 하는 동안 여태껏 시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니 제각기 표정이 가관이었다. 그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요? 라고 의아한 듯이 물으면서 귓속말로 쑥덕거렸고 모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당황과 놀라움이 더욱 심해져서 구태의연한 공직자들이 제멋대로 판을 치던 시대가 바야흐로 종말에 이르렀음이 자명해졌다. 제1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 밀턴 라이트 씨, 알렉산더 파워스 씨, 링컨 대학의 브라운 교수, 윌라드 교수와 파크 교수, 웨스트 박사, 필그림 교회의 조지 메인 목사, 성삼위일체 성당의 워드 신부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저명한 사업가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나은 입 후보자를 청구한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전의 예비선거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물들이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수법을 모방하여 유력한 집단을 구성해서 예비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예비 선거를 더 이상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혐오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또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명단 가운데는 소위 위스키 세력이라 불리는 술집 경영자들과 부패한 공직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결백하고 유능하고 행정가다운 수완과 인격을 겸비한 후보자들과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본지에서는 지각 있는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선거에는 지방 선택권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후보자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레이먼드 시민들에게 새삼스럽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레이먼드 시의 행정이 바야흐로 위기에 놓여 있고 선거의 중대한 쟁점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술과 뇌물과 파렴치한 수탈, 무능한 공직자들이 난무하는 시정을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마시 총장이 그의 고귀한 연설에서 혼신을 기울여 말한 것처럼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일어나서 시민 생활의 정화를 위해 행정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단합된 힘을 발휘할 것인가? 본지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시민들의 새로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본지는 레이먼드에서 술집을 몰아내고 위스키 세력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분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본지는 이번 예비 선거에 모인 시민들이 다수결로 공천한 이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하며 정의와 청렴과 절제와 가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마시 총장을 필두로 하여 우리 도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정화와 개혁의 운동을 시작한 용감한 시민들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마시 총장은 이 사설을 읽고 나서 에드워드 노먼 사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동시에 레이먼드 시의 다른 모든 신문들은 데일리 뉴스와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바야흐로 이제부터 시작된 싸움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데일리 뉴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의 편집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이후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남아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레이먼드의 그리스도인들이 데일리 뉴스를 지지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은 에드워드 노먼 사장이 기독교적인 일관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흥미거리로 읽을 수 있는 범죄와 스캔들, 정치적인 당파 싸움 등에 대한 기사를 좋아하고 언론계의 개혁의 새 물결을 일으키려는 비타협적인 변화 방침이 혐오스러워 데일리 뉴스를 외면해버린 채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에드워드 노먼 사장이 위에 사설을 쓰면서 스스로 물어보았던 질문이기도 했다. 그는 사설에서 밝힌 자신의 확고한 행동 방침으로 인하여 레이먼드의 많은 사업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설을 쓰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자문자답하기를 잊지 않았고, 이제 이러한 물음은 그의 모든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여하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반 교사들 및 대학 교수들, 의사들, 성직자들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정치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이제껏 시 행정을 제멋대로 주물러온 악한 세력 단체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은 레이먼드 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마시 총장은 정의를 구원하려는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금요일 밤 예비선거에서 연설을 한 이후 그는 정치교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마시 총장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은 일종의 고통과 인내와 희생을 의미했다.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인 견지에서 볼 때 참된 발전을 향한 중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없었다. 한편 렉탱글에서는 그 주의 영적인 삶의 물결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좀처럼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매일 밤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으며 버지니아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레이첼과 진지한 의논을 한 결과 예수님이라도 버지니아처럼 막대한 재산을 부여받았을 경우 버지니아가 계획한 몇 가지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시리라는 생각에 서로 일치했다. 여하튼 두 처녀는 예수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재반 환경이 제각기 다른 만큼 상당한 변화의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재산을 활용하는 데의 유일한 기독교적 방식이라고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원칙은 없었다. 다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기본 원칙이 있다면 남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영광이 두 처녀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매일 밤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거나 몇 조각의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 이처럼 거칠고 본능적이고 술에 찌든 생명들이 진실한 회개와 열렬한 기도,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마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는 듯한 놀라움과 충격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장면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깊은 감동과 흥분을 자아내는 경험이었다. 롤린 페이지는 렉탱글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레이첼은 아직 그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침착해졌고 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확실히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레이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레이첼을 피하려 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어떤 의도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레이첼은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데에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 그녀와 친구처럼 지내온 관계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녀와 새로운 관계를 이룩하는 일에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없었다. 주말이 되자 렉탱글의 집회는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이 맹렬하게 대립하는 싸움터로 돌변하고 말았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오랜 세월 동안 탐욕스럽게 붙잡아 두었던 노예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탄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만일 레이먼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싸움이야말로 이제 막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좀 더 깨끗하고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옛날처럼 술집 허가 제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거 결과가 기울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많은 회심자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레이첼과 버지니아가 심각하게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매일 밤 그들이 집회를 마치고 호화롭고 청결한 주택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워지곤 했다. 때때로 그레이 목사는 몹시 서글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가엾은 회심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환경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생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악마 같은 술의 유혹과 냄새를 계속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술집의 허가를 묵과해버리거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미국 전역의 악마 같은 술의 노예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방관하고만 있을까요? 그레이 목사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금요일 밤에 있었던 예비 선거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긴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위스키 세력들은 지난주 렉탱글의 천막 안에서 있었던 사건과 레이먼드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충격을 받고 몹시 분개하여 들고 일어나면서 조직적인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사업상의 이득 때문에 혹은 위스키 세력처럼 늘상 단합해서 행동하는 습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분열되고 말 것인가. 모든 일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었다. 한편 곳곳에 산지한 술집들은 약이 오른 독사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가 엿보이기만 하면 재빨리 독을 뿜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버지니아가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상의하려고 레이첼을 만나러 막 집을 나서려 하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친구 3명을 태운 마차가 다가왔다. 버지니아는 차도까지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 친구들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그녀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마차를 타고 가로수길을 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권했다. 마침 공원에서는 치주 악단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 날씨 또한 너무 화창해서 실내에 틀어박혀 있기엔 아까울 지경이었다. 셋 가운데 한 친구가 붉은 실크 파라솔로 그녀의 어깨를 장난스럽게 툭툭 치면서 말했다. 버지니아, 너 요즘 어디에 있었니? 듣자니까 무슨 특별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던데 우리에게 이야기 좀 해줄래? 버지니아는 얼굴을 붉히면서 잠시 머뭇거렸으나 마침내 렉탱글에서 보고 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마차에 탄 소녀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얘들아, 치주 악단의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것보다 오늘 오후에 버지니아와 함께 빈문글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나는 한 번도 렉탱글에 가본 적이 없거든. 거기는 몹시 더럽고 고약한 데다가 볼 것이 많다고 들었어. 버지니아가 우리를 안내해주면 무척 볼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녀는 무척 흥미진진할 거야 라고 말하려다가 버지니아의 엄숙한 표정을 살펴보고는 볼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로 고쳐 말했다. 버지니아는 기분이 좀 언짢았다. 처음에는 이처럼 진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마차에 탄 친구들은 조금 전에 가고 싶다고 말한 친구처럼 모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버지니아는 이 친구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어떤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들은 이제껏 한 번도 죄와 타락과
가난이 뒤섞인 레이먼드 씨의 빈맹구를 목격한 적이 없었다. 비록 그들의 동기가 오후에 한가한 시간을 소일하려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굳이 그곳에 데리고 가지 못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그래, 좋아. 내가 데려가 줄게. 하지만 진짜 볼만한 곳으로 너희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따라 주어야 해. 이렇게 말한 다음 버지니아는 훌쩍 마차 위에 올라 처음 함께 갈 것을 제안했던 친구 옆에 앉았다.